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학과 한성호 교수입니다. 어렸을 때 찐살이 키로 가나요? 아니면 몸으로 가나요? 라는 질문 많이 듣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찐살은 몸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세포가 확 수가 늘어나는 기간이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탄생하기 전 석 달 우리 엄마 백 속에서, 탄생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그리고 사춘기의 급성장을 수반하는 13세 전후에 가장 지방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 비만이 성인 때도 비만이 될 확률은 80%입니다. 이때 한번 증가한 지방세포의 수는 평생 동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방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일 뿐이지 실제로 숫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지방의 숫자를 줄일 수 없다면 결국 비만이 될 확률도 높다라는 것이겠죠. 유전적으로 비만이 연관이 있다는 것은 요즘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비만일 때 자녀가 비만일 확률 또한 3.5배가 굉장히 높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치킨이나 피자를 야식으로 먹는 부모님, 자녀분도 같이 치킨 먹고 족발 먹고 밤 9시에 먹게 될 겁니다. 이 습관이 유전되는 것보다 더욱더 위험하다는 거죠. 식생활 습관조차도 대물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물림이 결국은 소아비만과 성인비만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자녀분을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살을 아무리 빼도 원래 몸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바로 셋포인트 이론인데요. 유전적으로 정해진 설정값이 있다는 거죠. 살이 아무리 빼도 좀 있으면 요요로 다시 찐다라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공복 호르몬이라는 그렐린이라는 겁니다. 그렐린이 만약에 살을 빼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돼서 결국 식욕을 계속 생기게 만들고 먹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결론은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식생활이나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흡연, 음주 같은 환경적 요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자란 환경이나 흡연, 음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체중뿐만 아니라 피부까지도 너무나 다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 셋포인트 이론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체중 감량은 평생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는 것 맞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은 맞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쪄요? 거짓말입니다. 물만 먹었을 때 살찌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이 갑상선이라는 곳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무기력하고요, 피로가 쌓이고요, 식욕이 없는데도 살이 찌고 푸석푸석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갑상선 치료를 하면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절염이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스테로이드가 병 쪽으로 많이 분비될 때 쿠싱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목이 두꺼워지고 몸에 살이 찌는 비만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당뇨약제, 고혈압약제의 일부, 진통제의 일부,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제의 일부도 몸을 살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하게 내가 많이 먹지도 않고 갑자기 체중이 늘었을 때는 반드시 병의원에서 검사를 해서 이러한 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난 뒤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 맞나요? 맞습니다.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살찌는데요. 코끼리 몸 안에는 셀룰라제라고 불리는 이 풀에 있는 셀룰로즈를 분해해서 탄수화물로 바꾸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감자, 고구마, 우리가 저기 흔히 먹는 밥, 옥수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탄수화물 성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기만 해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적당한 탄수화물은 반드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정제된, 다시 말하면 하얗고 뽀얀 흰쌀밥보다는 현미, 흰 식빵보다는 통밀빵 이런 것들이 체중 감량이나 살이 찌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요법은
확실히 대한비만학회에서 인정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섭취 에너지를 탄수화물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죠. 6개월까지 단기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5%에 10% 정도의 감소를 이루지만 6개월 이후로는 3%에서 5%씩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탄고지는 심혈관계 위험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고되는 식사 방법은 아닙니다. 또 하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10% 미만의 초저탄수화물 식사법은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했을 때 절대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닥터 애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1970년대 다이어트 레볼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황제 다이어트, 다시 말해서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해도 우리는 다이어트를 충분히 이룰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애킨스 다이어트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닥터 애킨스는 사망을 할 때 110kg가 넘는 거구에 고혈압, 당뇨, 협심증 같은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러한 열풍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먹고 거의 14시간 이상을 먹지 않는 방법인데요. 칼로리 제한을 하는 소식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전체 먹는 칼로리가 실제로 적기 때문입니다. 총 칼로리, 총 열량을 모았더니 전체 다른 사람의 열량보다 작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식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소식의 문제입니다.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노화를 늦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인데요. 오히려 우리가 적정한 체중보다 훨씬 더 마른 형의 사람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U 커브라고 하는데요. 과다한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소식, 하루 3끼를 먹더라도 적절하게 적게 먹는 습관 자체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간헐적 단식이라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해하는 대표적인 속설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 다시 말해서 2.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너무 좋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는 물 위에 채소나 국이나 여러 가지 음식으로 벌써 1리터 이상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과다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2020년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는 청소년 때부터 74세까지 하루에 한 900ml, 1리터 정도만 마시면 되고요. 여자의 경우는 600에서 800ml만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간경화, 심부전과 같은 질환에 있는 분들은 과다하게 물을 섭취한다면 폐부종, 복수, 그리고 전신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얼굴이 붓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특발성 부종,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부종의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법을 물을 적게 드시라고 합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섭취를 적게 하면 붓는 것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면 먹고 나면 다음날 좀 붓죠. 근데 라면 드시고 짜니까 물을 벌컥벌컥 먹게 되면 더 많이 붓습니다. 라면에 있는 소금 성분이 삼투압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먹게 되면 더 많이 붓게 되는 거죠. 라면 먹고 나면 우유 같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다음날 붓는 예방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러한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